뉴욕 한인회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잠겨있던 뉴욕 한인회관의 문고리를 부수고 강제 진입을 강행했습니다. 민승기 회장이 회관의 상주에 있는 정상위 관계자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016 회계연도분 전문직 취업비자의 사전 접수가 시작 닷새 만에 조기 마감됐습니다. 뉴욕 일원 한국어반 수강생들을 위한 체험학습과 한국 연수 기회가 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회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굳게 잠겨있던 뉴욕 한인회관의 문고리를 부수고 강제 진입을 강행했습니다. 앞으로 역대 회장들이 교대로 회관에 상주하며 빠른 시일 내에 다음 회장을 선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회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잠겨진 뉴욕 한인회관에 강제 진입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경 김석주 위원장과 위원회 관계자들은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13경찰서에 경관 2명을 대동하고 뉴욕 한인회관 진입을 시도했지만 엘리베이터와 계단 비상구 등의 회관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정상위 관계자들은 회관은 한인 동포들의 집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돼 있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항상 직원이 상주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관문을 걸어 잠근 것은 민승기 회장이 뉴욕 한인회관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한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한인회가 문을 잠그겠어요? 한인회라는 게 개인 단체가 아니고 무슨 뭐 이런 그 개인 이득을 위한 단체도 아니고 그 어떤 사업적인 단체가 아니잖아. 이거들은 동포를 위한 단체예요. 동포들이 또 만든 거고. 옥상을 통해 회관 내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정상위 관계자들은 열쇠 수리공을 불러 내부 진입을 강행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열쇠 수리공은 드릴을 사용해 6층 계단 비상구부터 사무국 입구, 회장실까지 차례로 문고리를 부수며 정상위 관계자들의 출입로를 만들었습니다. 회장실 내부 진입까지 성공한 정상위 관계자들은 앞으로 역대 회장들이 교대로 회관에 상주하며 차기 회장 선출 업무 및 선관위 구성을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회장 선출이다. 그 회장 선출을 해서 회장이 끝나야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대행하는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선관위 구성을 제일 먼저 할 계획입니다.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선관위원장은 변종덕 전 회장이 맡게 됩니다. 전체 선관위원은 김영진 건설협 회장과 류재봉 퀸즈 한인 회장 등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뉴욕 한인회 정상화 추진위원회와 민승기 뉴욕 한인회장 사이의 공방전이 식을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민승기 회장은 회관에 상주해 있는 정상위 관계자들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뉴욕 한인회관에서 정상위와 민승기 회장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회관에서 민승기 뉴욕 한인회장과 뉴욕 한인회 정상화 추진위원회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경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을 방문한 민승기 회장은 오전 9시부터 회관에 상주하고 있던 김석주 정상위 위원장 및 관계자들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비영리 단체인 만큼 공권력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오후 2시경 뉴욕 한인회관은 서로 회관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의 어색한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약 한 1시간 정도 후에 우리 또 현 민승기 회장이 다시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서로 약간 그 옥신각신한 부분이 조금 있었지만 뭐 경찰도 와서 서로 또 양쪽 이야기를 듣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민승기 회장은 역대 회장단은 불법 총회와 불법 침입 등의 행동을 일삼는 불법 단체라고 강조하며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만든 정상화 추진위원회에 어떠한 행동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해서 볼 때 참 뉴욕 한인회가 이렇게 불법으로 물들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참 웃어야 될지
참 울어야 될지 아주 답답한 심정입니다. 양쪽 모두 한인들의 화합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한인 사회의 화합은 멀어지고 있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미시시피 주 당국이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 조치로 피해를 봤다는 원고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 소재의 제5순회 항소법원은 미시시피 주당국과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일부 관료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불복해낸 소송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불법 체류하는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하도록 한 2012년 행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원고들이 해당 조치로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재판부 전원일치로 원고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같은 법원에 계류된 1심 법원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중지 명령에 대한 항소 사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연방지법의 앤드류 헤이넌 판사는 지난 2월 오바마 대통령이 발동한 행정명령이 행정 절차를 위반했다며 시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판결을 내린 제5순회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016 회계연도분 전문직 취업비자의 사전 접수 신청이 폭주했습니다. 접수는 시작 닷새 만에 조기 마감되는데요. 경쟁률이 2.5대 1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된 H-1B 신청 접수 결과 학사용 쿼터 6만 5천 개와 석사용 쿼터 2만 개를 모두 초과해 접수를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7일 날짜 이후로 도착한 H-1B 신청서는 모두 거부되고 반송 처리됩니다. H-1B 신청서는 접수 첫날부터 수만 개가 쇄도하면서 최소 17만 개에서 많게는 20만 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경쟁률은 2.5대 1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빠르면 이번 주 중 정확한 접수량을 파악하고 컴퓨터 추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컴퓨터 추첨은 우선 석사용 H-1B 신청서를 놓고 1차 추첨을 실시하고 2만 개를 가린 뒤 1차 추첨에서 탈락한 석사용 신청서를 학사용 신청서에 포함시키고 6만 5천 개를 뽑게 됩니다. 이 추첨 실시 후 $1,250를 지불하면 15일 이내 비자 승인 여부를 판정해주는 급행 서비스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요즘 미국 내에서도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어반 수강생들을 위한 체험학습과 한국 연수 기회도 늘어납니다. 7일 뉴욕 한국교육원이 주관한 정규학교 한국어반 대표자 회의에는 한국어반 교사 17명 등 한국어 교육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어 교육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박희동 교육원장은 뉴저지주 리치필드 파크에 있는 삼성전자 미주 본사에서 한국어반 학생들을 위해 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뉴욕 일원 한국어반 학생의 한국 연수 기회도 지난해 9명에서 올해는 11명으로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의 한국어반 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소폭 늘었지만 한국어반이 지난해보다 3배 더 늘어나면서 학교별 지원 예산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 점을 우려한 박 원장은 각 학교별로 최소한 지난해 수준의 예산이 제공될 수 있도록 추가 예산 확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어반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정식 한국어 교사는 부족하다며 관련 대책도 논의됐습니다. 내년 4월에 한국 국회의원 총선거는 재외국민 선거로도 치러지는데요. 이를 앞두고 벌써 재외국민 선거 준비가 한창입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중으로 미국 내 주요 공간에 재외선거관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을 6개월 앞둔 오는 5월에 공간 재외선거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해외 주요 공간에 재외선거관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총선 재외선거는 2016년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뉴욕 총영사관을 비롯한 전 세계 재외공간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오는 7월에는 재외선거의 최종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재외공간과 구시, 군청 등 국내외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모의 선거도 실시됩니다.
20대 총선 재외선거 예산은 관리비용 476만 달러, 홍보 119만 달러, 예방 단속 39만 달러, 인건비 127만 달러 등 총 761만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오는 10월 16일까지 총선 투표 관리와 감독, 부정선거 예방과 감독 업무를 담당하게 될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유권자 등록은 오는 11월 16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90일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식의 인기도 날로 뜨거워지고 있죠. 특히 뉴요커 3명 중 2명은 한식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불고기와 갈비가 가장 많이 찾는 한식 메뉴로 조사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재단이 공개한 2014 해외 외식 및 한식산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의 한식당에서 외국인들에게 가장 잘 팔리는 한식 메뉴는 불고기와 갈비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6개월간 미국 등 해외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1,512명과 뉴욕과 도쿄, 베이징, 런던 등 13개 도시에서 6,5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소비자들은 가장 유명한 한식으로 김치를 꼽았지만 무료로 제공되는 반찬으로 분류되면서 가장 잘 팔리는 메뉴에서는 제외됐습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 뉴욕의 전체 응답자 가운데 67%는 한식에 대해 알고 있다고 대답해 인지도가 매우 높은 편으로 분석됐습니다. 아울러 한식당 재방문 의사도 5점 만점에 4.2점을 기록하면서 설문조사 대상 도시 중 가장 높았습니다. 7번 전철 승객들이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창구가 마련됐습니다. 벌써 460여 명의 뉴욕 시민들이 가입하고 7번 전철에 관한 다양한 문제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퀸즈 써니사이드에 거주하는 멜리사 올랜도는 최근 7번 전철을 이용하면서 갖게 된 불만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세븐트레인 블루스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개설했습니다. 현재 세븐트레인 블루스에는 460여 명의 뉴욕 시민들이 가입하고 운행 지연부터 신호체계 문제, 출퇴근길 혼잡까지 다양한 문제들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올랜도는 15년 동안 7번 전철을 이용하면서 요즘처럼 문제가 심각한 적은 없었다면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이곳에 게재되는 글들을 보고 실질적인 문제점과 불편사항을 개선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 개설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7번 전철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패스트트랙 공사로 주말마다 일부 구간이 운행되지 않고 잦은 신호체계 문제와 운행 지연 등으로 이용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에는 퀸즈 주민들과 지미 벤 브레너 뉴욕시의원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인 정준호 변호사가 소속된 스와이처 법률그룹이 최근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지난 2010년 발생한 욕실 천장 붕괴 사건에서 부상을 당한 원고는 무려 85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스와이처 법률그룹은 지난달 30일 브루클린 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총 85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배심원단과 판사는 2010년 8월 아파트 욕실에서 샤워 도중 천장이 무너져 의식을 잃은 뒤 목과 허리에 심각한 부상을 당한 원고의 부상이 100% 욕실 천장 붕괴로 인한 것이라며 총 8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저희 유명하신 의사 증인들을 세워서 이거는 분명히 그날 화장실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다. 그거를 이제 입증을 하고 배심원들이 다 그걸 받아들이셔서 저희가 850만 불에 달하는 큰 피해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당시 원고는 남편에 의해 발견된 뒤 앰뷸런스로 병원으로 이송돼 통증 치료를 받아왔지만 계속 상태가 나빠져 결국 목과 허리 부분에 추간판을 드러내는 큰 수술을 받았고 의료 보조원으로 일해오던 직업도 포기했습니다. 스와이처 법률그룹은 지난 3월부터 윌리엄스 와이처 변호사의 지휘로 아파트 관리회사를 대상으로 재판을 시작해 약 한 달간 끈질긴 법정 공방을 이어오다 승소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미국 최고의 인기 스포츠 가운데 하나인 야구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이와 함께 아마추어 사회인 야구도 시작됐는데요.
야구를 사랑하는 사회인들의 열정을 박시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애나하임 브루커스트 공원. 유니폼을 맞춰 입은 한인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프로야구의 개막과 함께 사회인 야구도 개막을 알립니다. 예, 선서합니다. 한미 베이스볼 리그는 한인들로 구성된 22개 팀이 1부와 2부로 나눠 리그를 진행합니다. 4월부터 시작해 9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경기를 갖게 되는 아마추어 리그는 10월 달이 되면 1, 2부 각각 6팀씩 플레이오프에 돌입합니다. 2심제로 진행되는 리그는 야간 경기도 있으며 리그에서 제공하는 기록원이 있어 태블릿으로 실시간 경기 상황을 온라인에 올려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뛰어놀고 땀 흘리고 그런 걸 보람 가지고 근데 스트레스 좀 다 풀고 18세부터 61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한미 베이스볼 리그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데 이제 야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런 것도 여러 팀의 코치들이 거의 선출로 돼 있기 때문에 경기장 밖에서는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스포츠 트레이너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프로팀에서의 경력이 있는 트레이너들이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자원봉사차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다치는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건강하게 운동을 할 수 있을지 그걸 잘 모르시는데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다저스와 엔젤스의 활약이 기대되는 야구 시즌. 아마추어 선수들은 건강한 취미생활을 위해 오늘도 그라운드를 달립니다. MBC 뉴스 박시몬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버려지는 고양이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데요. 이런 버림받은 고양이들로 구성된 고양이 서커스단이 등장했습니다. 다른 동물 서커스단 못지않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서커스에 막이 오르자 노란 고양이가 보라색 공을 굴리며 등장합니다. 줄타기를 하며 미러볼을 굴리거나 거꾸로 매달려 철봉을 타는 고양이도 보입니다. 누가 최고냐는 질문지를 보여주자 손을 번쩍 드는 고양이에게 관람객들의 박수가 쏟아집니다. It's just a lot of fun to watch animals that you see in a lot of people's homes doing really fun tricks. 개와 달리 훈련이 까다로운 고양이를 길들이는 비법은 지시봉과 먹입니다. 지시봉을 따라 의자를 건너뛰는 훈련을 받다 보면 고리를 통과하는 묘기도 하게 됩니다. So I'm using the target stick to attract the cat. And once they pay any sort of attention to it, I would click and give them a treat. 하지만 기분파인 고양이가 항상 잘 따라주는 건 아닙니다. 때론 옆구리를 찔러야 겨우 움직이고 무대를 어지럽히는 녀석도 있지만 이런 모습 또한 고양이 서커스의 일부가 됩니다. I really liked it and it was pretty fun and funny. And I liked when they just ran off the stage. 이 고양이들은 모두 주인에게 버림받아 길을 떠돌던 녀석들인데 2009년 서커스를 시작한 이래 고양이 150여 마리가 새 주인을 만났습니다. Those kittens get exposed to hundreds of people in a week. And out of those hundreds, there's going to be a connection with somebody that sees the show. 특히 서커스 수익금 가운데 일부는 다른 유기 동물을 돕는 데 사용돼 고양이 서커스단의 인기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일리노이주에서 소형 항공기가 추락하면서 타고 있던 7명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6일 밤 11시께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공항을 출발한 쌍발엔진 세스나기가 일리노이 중부 블루밍턴으로 가던 중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일리노이 중부에는 안개가 심하게 낀 상태였으며 사고기는 밤 12시 5분께 관제탑과의 교신이 두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맨하탄의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전망대가 오는 5월 29일에 개장합니다. 티켓은 온라인을 통해 오늘 오전 8시부터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망대는 100층과 101층, 102층 3개 층에 걸쳐 마련됐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를 통해 1분 만에 오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개장일 전날인 5월 28일에는 선착순으로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펜실베니아주 인디애나보로의 경찰은 지난 4일 오전 1시쯤 인디애나 대학 캠퍼스 인근에서 한인 19살 김모 씨를 폭행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펜주 인디애나 대학교 재학생인 김 씨는 당시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인 남성과 시비가 붙어 싸우던 중 이를 저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에게는 폭행 외 체포불응, 공공장소 음주, 소란 행위 등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플러싱 한복판에서 퍽치기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베이사이드에 사는 이모 씨는 6일 오전 1시쯤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와 머레이 스트릿 인근을 걷던 중 괴한으로부터 머리를 폭행당했습니다. 쓰러진 이 씨는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씨가 발견됐을 당시 휴대전화와 지갑 등 소지품이 모두 없어진 것으로 봤을 때 범인이 이 씨를 폭행하고 소지품을 강탈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구름이 많고 가끔씩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3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은 40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가끔씩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오겠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